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40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6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5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경월 임인일이 되겠고 일진은 임인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과 월령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5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물상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죠.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데 좀 오싹하네. 이거는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말하는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라고 하고요. 천하를 다 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기운, 임수, 계수가 수가 되는 것인데 계절로 봤을 때 이렇게 냉기, 한기가 강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이라고 보면 지지로는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북방이 바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시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에 그런 동물이 되는데, 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랑색,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인데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색을 많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 용신일 때는 금이 수로 생겨지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입어도 되겠다라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이 5가지 색깔이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인데, 자, 흰색에다가 검정색 색금은 회색이 될 것이고요. 파랑색에다가 빨간색 더하면 보라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색은 그냥 단일하게 5가지 색깔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무한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듯이 그 3가지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목화토금수 색깔 5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시야가 좀 좁으신 거고요. 목화토금수 색깔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인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의를 뜻한다고 했고, 화는 예절, 빛이 있고 밝음이 있을 때 예절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는 예절,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믿음,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우리를 포옹해주고 우리를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곳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래지는 것이 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고, 물론 전기를 위해서 펌프로서 위로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를 때 막아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좌회해서 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이 아닐까.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큰 건물을 갖다가 뒤틀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난리, 댐이 한번 폭파돼서 물난리가 나면 진짜 남아날 거 없이 다 그렇게 휩쓸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광석을 자를 때,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금광석. 이거를 자르는 것이 바로 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 물 가지고 쇠도 자를 수가 있겠고요. 못 자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물르고 그냥 뭐 강도가 없을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일간, 특히나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대되는 것이지만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음은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은 또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여자라고 봤을 때 양은 남자죠. 여자는 남자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 남자 역시 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있어야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어야 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개수가 있죠.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수는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어떤 거예요? 바다죠. 그 다음에 강 또는 뭐 호수 같은 거. 호수, 외국에 있는 호수 중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평선을 볼 수 있는 호수죠. 그런 경우 우리는 뭐 백운호수 뭐 이런 호수인데 돌 던지면 건너갈 것 같은 정도, 뭐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그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는 호수라기보다는 개수에 가깝죠. 개수.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입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뭐 할 때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임수가 더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큰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큰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강, 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죠. 주변에 있는 뭐 밭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완전 쑥대의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 때는 이 충분한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적절히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토, 기토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금을 생할 때, 토생 금을 할 때는 습토인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라든가 술토 가지고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큰 대해수를 갖다 제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습립, 물에 젖은 모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
임이라고 임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물을 더럽히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한강을 막겠다고 삽자를 가지고 아무리 모래 갖다 뿌려 본들 그 왕한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죠. 물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왜 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임수가 지금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신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죠. 임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못합니다. 자, 토극수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왕한 임수를 무토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파극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해서 임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댐이 무토가 되겠죠.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데, 임수가 왕할 때는 토극수하는 것이라 자칫 수다. 물이 많으면 토가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하면서 화생토에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 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이 많아질수록, 임수가 왕해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더 왕해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크게 떨어지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토도 얼고 다 결빙되게 됩니다.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이 왕해서 냉기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로서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수라 하더라도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임수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진술, 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인월,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써드릴까요? 4, 5월, 그 다음에 진술, 축, 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진술, 축, 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월은 모광절, 묘월도 모광절, 인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수일간이 신약이 되죠. 신약이 되죠. 이런 경우 자칫 무토를 쓰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거나 해서 임수가 진짜 그때는 파극을 당해서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 주어서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을 쓰고, 임수가 일간이 약하면 금을 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화, 약하면 금인 인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령, 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추동을 말합니다. 춘하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말하는데, 이 춘하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봅니다. 즉 금이 왕하냐, 수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 화가 왕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추운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더운 것이죠.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어난 월령 지금은 이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절기로 보면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망종이 되어야지만 월이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지가 되게 되면은 양은 극에 달하고 이때 일음이 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계절을 보게 되면 여름이 되겠습니다. 4, 5, 미, 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죠.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면서 여름이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죠. 염상절이라고 하고요.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매우 뜨겁다. 한열의 개념에서 볼 때는 매우 열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어떤 뜨거운 것 또는 차가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반드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해월, 자월,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는 화가 있어서 차가운 열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월과 마찬가지로 화가 왕하면서 화토동궁하죠.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되죠? 금을 극하게 되죠. 화극금.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금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은 화가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 지금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5월에는 절퇴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5월엔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래서 조우를 할 때는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하는데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보좌해주는 그러한 틀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에 일간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죠. 대해수와 같다.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다라고 해서 임수는 신왕하게 되면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토와 병화를 취용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만약에 임수라고 하는 것도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인성인 금으로서 임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치용법이 되는데, 자, 이러한 임수가 5월에 태어났습니다.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가장 왕하죠.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같이 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5월은 수는 굉장히 약합니다. 4월에 수는 여기가 절지가 되고요. 절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약한 그런 시절이고, 5월이면 수가 여기가 태지가 되죠. 수는 굉장히 약한데 재성인 화가 굉장히 왕한 시점이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다 하면 수가 말라 비틀어집니다. 수가 한여름에 비가 오지 않고 뜨거운 여름이면 소양강도 강바닥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물이 고갈되는 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보다 임수 자체가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늘에서 비가 오든지 땅에서 물이 솟아나든지 해가지고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먼저 인성인 금을 얻어서 임수를 갖다가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금은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 줄 수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경금만 있게 되면은
화가 왕할 때 얘를 통제시켜 주지 못하면 수는 화다 수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은 화다 금 용이 되죠. 그러면 수도 망하고 인성인 금도 망합니다. 그래서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비견 겁재인 수가 있어서 어떻다 화를 갖다가 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개수가 또 화를 통제하게 되면 화가 금을 공격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금이 등이 수를 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5월의 임수는 먼저 인성인 금, 특히나 경금을 얻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비견겁제인 수가 있어서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준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개수가 필요한 상태에서 무토나 기토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무토는 개수를 묶어버릴 것이고 기토는 개수를 갖다가 공격시켜 버리겠죠. 을목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을경 합이 돼서 을목 경금을 못 쓰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개수 경금이 필요할 때는 무토 기토라든가 을목 같은 것이 천간으로 투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임수일간이 될 것이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고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필요하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 특히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의 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어떤 것이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또한 역시나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인데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될 것이고요. 오화는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사화하고 반대입니다. 그래서 오화는 음화가 되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역시나 오화 안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장간이 병화, 기토, 그 다음에 정화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본기가 뭡니까? 정화죠. 그래서 오화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이 본기가 정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단 임수가 오화를 보면 양수가 음화를 받기 때문에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가 화를 수극화하는 관계죠. 임수가 올지 있는 오화를 극하는 관계. 이거는 극하자인 관성이 아니라 내가 극하고 내가 관리하는 것. 아극자라고 하고요. 얘는 재성이라고 표현한다.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죠. 처가 될 수도 있겠고 인기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주색 잡기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색 잡기 또는 근면성실, 주색 잡기 또는 근면성실성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일간이 왕하고 재성이 왕한 사람들 대체적으로 근면성실하고 돈을 버는 재미,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하는 재미를 만끽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신왕, 재왕한 그런 구조의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성이라고 하는 것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재와 편재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정재라고 하는 것은 바른 재물, 월급, 예측 가능한 재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편재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일확천금과 같은 것. 저번에 어떤 분 저는 로또 당첨 운이 없나요? 이런 거죠. 로또 당첨을 내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거의 이제 이건 행운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편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죠. 정제격들 굉장히 꼼꼼한 성격, 편제격들은 약간 좀 사가적 기질이 있는 그러한 성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제라고 하고요. 편제는 양대 양, 그 다음에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얘는 편재가 되는 것인데 오늘은 임수가 양수인 임수가 음화인 오화를 받기 때문에 정제 격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기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게 되면 정관격으로 격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 선생님 그럼 병화가 투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월지에 있는 오중에 있는 병화는 용신으로 쓰거나 격을 취용할 때는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는 기토 정화만 취용할 수 있다. 용신으로 또는 격국을 볼 때 기토 정화만 쓴다. 기토가 이제 중기가 되는 것이고 정화가 본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의 정화는 5월의 임수는
제격이 되는데 5월은 화왕절이죠. 화가 어떻다? 화가 가장 왕성한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5월의 수는 뭐가 되죠? 포트법으로 절퇴지가 됩니다. 퇴지, 신약이죠. 신약한데 재성이 왕한 사주, 신약, 제왕한 사주 또는 제다 신약한, 제다 신약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가 말라버린다. 화왕수갈 또는 화다수갈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5월의 임수는 임수가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는 것이고 또 5월의 뜨거운 열기도 좀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의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은 먼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인성인 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죠. 5월의 임수 인성과 겁재를 같이 아울러 써야지만 5월에 임수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용신은 뭐가 될까요? 용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요. 희신은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주는 개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먼저 볼까요? 일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민일이 되겠죠. 이민. 그래서 인목을 이렇게 보았는데 5월에 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원래는 삼합이라고 하죠. 인호술 삼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니 일단 이렇게 보게 되면 화가 왕해지죠. 화왕절에 화가 다시 왕해지게 되고 화가 왕한 시절에 수가 부족하게 되면 목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화왕 목분 오히려 목이 화를 생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니 반드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지 연지를 보게 되면 진토를 이렇게 봤습니다. 진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는 관성인데 제가 습토가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진토는 수의 오담 고지가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임수가 진을 보면 수가 묘지를 받기 때문에 땅속으로 들어가서 안 좋다가 아니라 그래도 미약하나마 임수가 뭘 할 수 있다. 진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뭐다? 묘지이기 때문에 임수가 약해졌다. 만약에 그러면 진토가 아니라 그러면 술토였으면 좋을까요? 술토 인호술을 하고 완벽하게 짜버리면 임수 뭐라 그랬습니까? 화다수갈 한다 그랬죠? 화왕수갈 화다수갈. 그래서 이거는 아주 좀 미약하지만 진토인 것이 그나마 임수가 뭘 할 수 있어요?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그것이고 간목의 연간에 이렇게 있는 것은 화를 생한다고 하는 구조, 그죠? 그래서 수가 좀 더 살아날 필요가 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수를 생해주고 목을 갖다 절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임수도 약하고 경금도 진해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경금이 세력을 얻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생시에서 다시 보다 임수의 기운을 갖다가 북돋아 주는 글자를 얻거나 또는 운에서라도 임수를 도울 수 있는 운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의 임수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한 사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후 회국해서 화가 왕해지고 목은 어차피 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그러한 상황인데 경금이 있어서 수를 생하고 진토가 있어서 임수가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임수가 세력이 약한 것은 어쩔 수 없죠.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30까지만 놓고 봤을 때 좀 약했던 임수가 자라고 하는 양인을 얻었으니 5월의 임수라 하더라도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태왕한 그런 사주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는 화국의 간목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강 정도는 볼 수 있지만 극강까지는 가지 않고요. 다시 또 경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운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 좋을까요?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금수운은 일간이 좀 왕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임신대운 같은 경우 이렇게 인신충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화운보다는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낫겠고요. 자, 다음
신축시로 볼까요? 신축시가로 보게 되면 지지로 수의 뿌리가 그렇게 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임수가 축의 뿌리를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에도 이렇게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신금이 축의 뿌리를 두고 투출해서 임수를 생하게 됩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경자시면 일간이 좀 왕해요. 그래서 경자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금수도 나쁘지 않지만 목화운도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은 신축 같은 경우에는 자를 양인을 얻은 것이 아니고 그냥 관성을 얻은 것인데 거기에 내가 단지 통근할 뿐이고 금이 생한다라고 볼 수 있죠. 경자시하고 신축시하고 어떤 것이 더 왕한가? 당연히 경자시가 수가 더 왕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임인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되면 시간의 임수 비견이 다시 있지만은 아까 경자 신축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자에다 뿌리를 뒀지만은 이 경우에는 임수가 있다 손치더라도 임수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곳은 연지 하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임수가 있어도 이 임수마저 진의 뿌리를 둘 수밖에 없으니 이거는 금수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신약사주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계묘시 마찬가지고 갑진시 마찬가지로 진진의 임수가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간목이 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간목은 수의 기운을 설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니 약한 임수가 이러한 재성과 식신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역시나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을사병호 정미 특히나 이제 대표적으로 병우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신약이죠. 신약.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운으로 가기 전까지 19세까지 거의 뭐 대학 입학 전까지가 화운이기 때문에 조금은 고난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더 심한 것은 더 그런 것은 이제 여명 같은 경우는 수운 가려면 40이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경자시 정도 아니면 이미 무신시는 안 되고 경자시나 신해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고 여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선택하면 큰일보다는 이제 운을 만나기가 좀 너무 늦게 온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요.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남녀 공이 피해야 될 생이제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또 왕토 경금이 아무래도 통관 상생한다 하더라도 경금의 뿌리는 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에 있잖아요. 인신충이 되면은 물론 간목의 뿌리도 약해지지만 경금의 뿌리도 약해지게 되고 살아남는 건 무토가 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것밖에 남지 않죠. 그래서 신시는 남녀 불문하고 피해야 될 생시라고 보여집니다. 경술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술토죠. 술토는 진토하고 다릅니다. 물론 경금 두 개가 이 진에 통근 가능하지만 인수 자체가 원령을 얻지 못하고 진에 간신히 통근하는 입장에서 뭐 경금 두 개가 나를 생해준다고 해서 신왕한 것은 아니죠. 당연히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금수운이 좀 일찍 오는 편입니다. 물론 갑술대운은 조금 걱정스럽긴 하지만 근데 여자의 경우에는 수운이 너무 늦게 오기 때문에 여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자시, 신해시 또는 신축시 정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경자, 신해시도 나쁘지 않고 뭐 갑진시도 남자 같은 경우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을사, 병호시도 요 대운만 잘 넘길 수 있다라고 하면 뭐 병호시도 저는 나쁘지 않게 보지만은 그래도 좀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시에서 임수가 좀 뿌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얻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